제오장 숨겨진 과거. 일주일 후 준호가 동식 씨의 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동식 씨 아들 이름은 최성훈. 42살로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식 씨 말로는 아내를 일찍 잃은 뒤로 아버지한테 집착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씨, 제 아들이 좀 까다로워요. 준호 씨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죠? 동식 씨가 걱정스러운 표우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준호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하지만 전속으로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성훈 씨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준호야, 어떻게 됐니? 엄마. 동식 씨 아들이 정말 완고하더라고요.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뭐라고 하던? 재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진 집이 강남에 있는데 그게 20억은 된대요. 거기다 예금도 있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전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진심으로 동식 씨를 좋아하신다고. 그랬더니 비웃더라고요. 이 나이에 진심? 다 돈 때문이지라고.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럼 당신 어머니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만났냐고. 준호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동식 씨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자기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1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갔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자기는 매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힘들다며 안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편이 날 버렸다고 우시면서 돌아가셨대요. 그게 사실이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을 보니까 거짓말 같진 않았어요. 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동식 씨가 그런 분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이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전 동식 씨를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식 씨, 아드님 이야기 좀 들었어요. 동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동식 씨가 부인분을 요양원에 계실 때 찾아가지 않으셨다고. 동식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지막 1년. 전 아내를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동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무서웠어요. 동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년 동안 집에서 간병했어요. 매일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근데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끔은 저를 때리기도 했죠. 동식 씨,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무너져가는 걸 보는 게. 그래서 요양원에 보냈어요. 동식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아내를 보러 가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매주 가라고 했지만 전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분이 네. 아내는 제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죽었어요. 아들이 전화로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찾았다고. 동식 씨가 흐느꼈어요. 그게 제 평생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영자 씨를 만나는 것도 두려웠어요. 제가 또 도망칠까봐. 전 동식 씨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동식 씨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니. 영자 씨, 제가 자격이 없는 걸까요? 행복해질 자격이? 동식 씨가 저를 봤어요.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동식 씨가 부인을 버렸다고. 그럼 나도 언젠가? 의심이 커졌어요. 아니야, 동식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두려움이 자라났어요.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엄마, 얘기 좀 해요. 민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니? 준호 오빠가 말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대답해 주세요.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응.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민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언제요? 내가 12살 때쯤. 얼마나 오래? 2년 정도. 민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너희한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 혼자 참았어요? 2년 동안? 응.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전 아빠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배신 같았는데. 민지야, 아빠가 먼저 배신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참았고. 그런 엄마한테 제가 아빠 잊지 말라고 했네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전 민지를 꽉 안아줬어요. 괜찮아 딸아. 넌 아빠를 사랑했을 뿐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다음에 한 말이 또 저를 흔들었어요. 엄마 근데 동식 씨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응? 제가 알아봤어요. 동식 씨가 부인을 요양원에 버렸다는 얘기. 민지야 그건. 엄마 그런 사람이 엄마한테 잘해줄 수 있을까요? 힘들면 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말이 제 마음속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어요. 아빠도 처음엔 엄마한테 잘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바람을 폈고. 민지야 동식 씨는 다를 거야. 어떻게 알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 제 생각엔 동식 씨는 외로움 때문에 엄마를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제 눈에 다 보여요.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지가 떠나고 전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민지 말이 맞는 걸까? 동식 씨도 결국 날 버릴까? 아빠처럼? 그날 저녁 동식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동식 씨, 저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자 씨, 혹시 저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자 씨, 제 과거 때문에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목소리에 다 나타나요. 동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 씨, 전 정말 영자 씨를 사랑해요. 과거에 저는 비겁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어요. 어떻게 당신이 날 안 버린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부인도 버린 사람이. 말을 하다가 전 입을 다물었어요. 전화 너머로 동식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자격이 없나 봐요. 동식 씨, 영자 씨가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발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행복하고 싶으면서 왜 자꾸 의심하는 거지? 동식 씨를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지? 그날 밤 전 서랍에서 30년 된 립스틱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멈췄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걸까? 동식 씨는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둘 다 외로움에 기대고 있을 뿐일까? 립스틱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어요. 전 그것을 줍지 않고 그냥 침대에 쓰러졌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육장 경로당의 폭풍.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전 동식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죠. 동식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영자 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괜찮으세요? 영자 씨, 기다리고 있어요. 영자 씨, 보고 싶어요.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민지는 매일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거웠어요. 민지는 동식 씨를 만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의중은 분명했죠.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결정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잘못된 선택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준호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엄마, 동식 씨 너무 불쌍해요. 매일 경로당에서 엄마 기다리신대요. 그래. 엄마, 동식 씨가 과거에 실수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준호야, 넌 너무 순진해. 아니에요. 전 동식 씨 눈빛 봤어요. 진심이었어요. 준호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전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8일째 되던 날 준호가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경로당에 가보세요. 지금 당장. 왜? 무슨 일이야? 동식 씨가 경로당에서 순자 할머니랑 크게 싸웠대요. 엄마 때문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가보세요. 전 서둘러 옷을 입고 경로당으로 달려갔어요. 경로당 문을 열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동식 씨는 구석에 홀로 서 계셨어요. 순자 씨가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 영자 씨.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일주일이나 숨어 있더니. 무슨 일이에요? 전 동식 씨를 봤어요. 그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큰일이죠. 이 양반이 여기서 난리를 쳤어요. 순자 씨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동식 씨가 뭘 했다고? 영자 씨를 욕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영자 씨 욕하지 마세요. 라면서 다른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순자 씨가 뭐라고 한 건데요? 제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순자 씨가 코웃음 쳤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영자 씨가 동식 씨 집과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동식 씨는 죄책감 때문에 영자 씨한테 매달리는 거라고. 부인을 버린 죄책감이요. 순자 씨.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순자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식 씨는 부인을 요양원에 버렸어요. 마지막까지 한 번도 안 찾아갔고요. 그런 사람이 영자 씨한테 진심일 리 없잖아요. 그만해요. 동식 씨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 동식 씨를 봤어요. 제 과거가 부끄러운 건 맞아요. 제가 비겁했던 것도 맞고요. 동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자 씨는 제 재산 같은 거 관심도 없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이해요? 아니면 동정이죠? 순자 씨가 비웃었어요. 영자 씨도 사실은 당신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피한 거고. 그 말에 동식 씨가 저를 봤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 동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정말 그래요? 저를 믿지 못하세요?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동식 씨. 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자신도 놀라웠어요. 의심했어요. 동식 씨가 저도 결국 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동식 씨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군요. 동식 씨가 비틀거렸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네요. 동식 씨,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해해요. 동식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과거가 저를 규정하는 거죠. 뭘 해도 저는 부인을 버린 남자일 뿐이고. 동식 씨. 영자 씨도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였네요. 동식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동식 씨. 전 그냥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동식 씨가 소리쳤어요. 전 처음으로 동식 씨가 화내는 모습을 봤어요. 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죽고 싶었어요. 아내를 버린 죄책감에, 아들의 원망에, 외로움에 미칠 것 같았어요. 동식 씨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영자 씨를 만나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영자 씨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했어요. 동식 씨. 근데 영자 씨는 저를 믿지 못하네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믿어주세요?
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3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경로당이 술렁거렸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또 배신당하는 게, 또 혼자 남는 게. 전 영자 씨 남편이 아니에요. 동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떡해요? 동식 씨가 물었어요.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자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만두는 게 낫죠. 둘 다 상처뿐인데 뭐하러 만나요? 순자 씨 조용히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동식 씨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영자 씨는 배신의 상처에 시달리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기대는 거죠. 순자 씨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인가? 우리는 정말 외로움 때문에 만난 걸까? 동식 씨가 저를 봤어요. 영자 씨, 순자 씨 말이 맞나요? 우리가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식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겠어요. 동식 씨가 돌아서서 경로당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동식 씨. 제가 불렀지만 동식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영자 씨,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문이 닫혔어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순자 씨와 할머니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동식 씨를 밀어낸 거야? 그날 밤 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휴대폰을 봤지만 동식 씨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들었어요.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응. 동식 씨가 엄마한테 실망하셨대요. 알아. 엄마 괜찮으세요? 모르겠다,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건지, 뭘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엄마, 나 좀 혼자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전 한참을 울었어요. 서랍에서 립스틱이 보였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던 그 립스틱. 전 그것을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나 봐.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제7장 립스틱의 고백. 3일이 지났어요. 동식 씨는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 매일 경로당에 갔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죠. 순자 씨와 할머니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그 남자 결국 도망갔네. 역시 진심이 아니었나 봐. 전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동식 씨를 밀어낸 거야.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에서 립스틱이 보였어요. 제가 버린 그 립스틱. 전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30년 전 정수가 사준 립스틱. 영자야, 이거 발라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날의 정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 립스틱을 꼭 쥐고 침실로 갔어요. 옷장 위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정수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죠.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정수의 일기장이었어요. 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수는 일기 같은 거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날짜는 2021년 8월 15일. 정수가 죽기 6개월 전이었어요. 오늘도 영자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영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영자는 웃으며 나를 돌봐주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다. 내가 영자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 30년 전 나는 외도를 했다. 2년 동안 영자는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참았다. 나는 비겁하게 모르는 척했다. 영자의 눈물도 고통도 외면했다. 이제 내가 죽어가면서 깨닫는다. 영자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했는지. 미안하다, 영자야. 정말 미안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1년 11월 3일. 의사가 말했다.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영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돌보겠다고 했다. 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어젯밤 영자가 잠든 모습을 봤다.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영자의 손을 잡아봤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나와 아이들을 위해 일한 손. 나는 이 손을 제대로 잡아준 적이 없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자야, 내가 죽고 나면 행복하게 살아라. 누군가 너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정수야, 당신이 이런 마음이었어? 당신도 미안해했던 거야? 그동안 전 정수가 저를 당연하게 여겼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미안함도 없이 바람을 피우고 저를 가족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정수도 고통스러워했어요. 미안해했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동식 씨. 갑자기 동식 씨가 떠올랐어요. 나는 동식 씨한테도 똑같은 걸 하고 있었어. 과거의 실수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변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어. 정수도 변하려고 했잖아. 마지막 순간에라도. 동식 씨도 변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기회를 주지 않은 거야. 전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물 범벅인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전 립스틱을 집어들고 입술에 발랐어요. 30년 된 립스틱. 정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선물. 정수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나 좀 살게. 전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동식 씨 집으로 가는 길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동식 씨가 저를 용서해 줄까? 506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동식 씨, 저예요, 영자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동식 씨, 제발 문 열어주세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시끄러워요. 동식 씨 안 계셔요. 어제부터 안 보였어요. 옆집 할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동식 씨가 어디 간 거지? 전 경로당으로 달려갔어요. 경로당에는 순자 씨와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동식 씨 못 보셨어요? 어머, 영자 씨. 동식 씨 찾아요? 그 사람 아마 이사 간 것 같던데요. 순자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뭐라고요? 어제 이삿짐 센터 차가 왔더라고요. 짐 싸서 나가던데.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디로요? 모르죠. 관심도 없고. 순자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전 경로당을 뛰쳐나왔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어요. 동식 씨, 최동식 씨가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제발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울먹이자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최동식 씨가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 네. 더 이상은 여기 살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동식 씨가 떠난 거야. 나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멍하니 걸었어요. 이제 끝인 거야? 내가 동식 씨를 완전히 잃은 거야? 집에 들어서는 순간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준호가 뛰어왔어요. 엄마, 동식 씨 찾았어요? 전 고개를 흔들며 주저앉았어요. 부산으로 떠났대. 뭐라고요? 준호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동식 씨 번호 알아요. 준호가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으시네요. 그럴 거야. 나 때문에.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때 민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제 앞에 앉았어요. 동식 씨가 떠났어. 전 조용히 말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동식 씨를 믿지 못해서. 민지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응?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일기장 봤어요. 준호 오빠가 보여줬어요. 그래. 아빠도 후회했더라고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동식 씨를 찾아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야.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아빠도 그렇게 바랐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찾았다. 동식 씨가 내일 오전 10시 부산행 KTX 타신대요. 동식 씨 아들한테 연락해서 알아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네. 엄마, 내일 아침에 가야 해요. 서울역으로. 민지가 일어섰어요. 준호 오빠, 우리 엄마 모시고 가요. 제 차로. 오케이. 엄마 준비하세요. 전 두 아이를 번갈아 봤어요. 이 아이들 정말 다 컸구나. 고마워 얘들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전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동식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도망가지 말라고. 새벽 5시 전 일어나서 씻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립스틱을 꺼내 천천히 발랐어요. 오늘은 진짜 내 마음을 전할 거야. 동식 씨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제8장 새로운 시작, 그리고 여운. 아침 7시 민지의 차가 제 집 앞에 섰어요. 준호도 함께 왔어요. 두 남매가 엄마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빨리 타요. 서울역까지 1시간은 걸려요. 민지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차 안에서 전 계속 손을 비벼댔어요. 떨렸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뒷좌석에서 물었어요. 응. 떨려. 동식 씨가 날 만나줄까? 만나주실 거예요. 동식 씨도 엄마를 사랑하시잖아요. 민지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동식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힘들게 해서 동식 씨도 상처받으셨잖아요. 아니야, 민지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 맞아요. 전 아빠를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를 가둔 거였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일기장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빠도 엄마가 자유로웠으면 했던 거죠. 엄마가 행복했으면 했던 거고. 전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딸아. 서울역에 도착한 건 8시 반이었어요. KTX 출발까지 1시간 30분. 우리는 서둘러 역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10시 부산행은 7번 승강장이에요. 준호가 앞장서서 뛰었어요.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동식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안 오셨나 봐요. 기다려봐요. 우리는 승강장 한쪽에 서서 기다렸어요. 9시가 되고 9시 반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승강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동식 씨였어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식 씨. 제가 소리쳤어요. 동식 씨가 멈춰 섰어요. 저를 봤어요.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전 동식 씨에게 뛰어갔어요. 65의 할머니가 역 승강장을 뛰는 모습이 우스웠겠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동식 씨 앞에 섰어요. 숨이 차서 한참을 헐떡였죠. 영자 씨. 왜? 가지 마세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제발. 가지 말아요. 영자 씨. 제가 잘못했어요. 동식 씨를 의심한 거, 믿지 못한 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 너무 겁이 났어요. 또 혼자 남겨질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영자 씨, 그건. 하지만 깨달았어요. 동식 씨는 다르다는 걸. 전 동식 씨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남편도 후회했더라고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동식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걸. 영자 씨. 동식 씨, 전 동식 씨가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동식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여자로 대우받는 기분이었어요. 영자 씨,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의심도 많고 상처도 많고. 하지만 동식 씨와 함께라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식 씨가 여행 가방을 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역 승강장 한복판에서요. 미안해요, 영자 씨. 제가 도망치려고 했어요. 동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또 힘든 일에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아내 때처럼. 아니에요, 동식 씨.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함께. 동식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네, 함께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하네. 보기 좋다. 민지와 준호도 다가왔어요. 동식 씨,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동식 씨도 환영해요. 동식 씨가 민지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영자 씨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준호가 동식 씨 여행 가방을 잡았어요. 이거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죠. 안 그래요? 동식 씨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네. 집으로 가야죠. 영자 씨와 함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동식 씨와 전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같은 아파트에서 가까이 살기로 했죠. 동식 씨는 다시 506호에 살고 전 제 집에서 살아요. 하지만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서로 번갈아가며 해먹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죠. 가끔 동식 씨가 제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전 동식 씨 집에 가서 요리를 해드리기도 해요.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우리는 이 방식이 더 편했어요. 경로당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순자 씨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어요. 영자 씨, 부럽긴 하네. 네. 나도 누군가 저렇게 날 봐줬으면 좋겠어. 동식 씨가 영자 씨 보는 눈빛 말이야. 순자 씨의 눈에 외로움이 보였어요.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순자 씨도 외로웠던 거라고. 질투는 부러움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순자 씨도 언젠가 만나실 거예요. 좋은 분을. 글쎄, 이 나이에. 나이는 숫자예요. 전 65에 사랑을 시작했는걸요. 순자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요. 동식 씨와도 편하게 대화하고요. 동식 아저씨, 저희 엄마 건강 잘 챙겨주세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준호는 동식 씨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라요. 동식 씨, 이번 주말에 낚시 가실래요? 제가 좋은 곳 알아요. 뭐 좋지. 영자 씨도 함께 갈까요? 전 낚시 못해요. 둘이 다녀오세요. 전 웃으며 손을 흔들어요. 동식 씨 아들 성훈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한 달 전 성훈 씨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전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성훈 씨. 성훈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곁에서 잘 모실게요. 네. 성훈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아버지를 가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일로 원망하면서. 성훈 씨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죠. 이제야 알았어요. 전 성훈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 주셔서. 오늘 밤 동식 씨와 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가을 달빛이 참 예뻐요. 영자 씨 행복해요? 동식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전 동식 씨 손을 잡았어요. 동식 씨 만나지 않았으면 전 아직도 그 텅 빈 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요. 영자 씨가 아니었다면 전 부산에 가서 또 혼자 살았겠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영자 씨, 가끔 아직도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동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내에게 잘못한 것. 저도요.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에 갇혀있지 않기로 했어요. 네.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가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배웠으면 됐어요. 전 동식 씨를 봤어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돌아가신 분들께 대한 진짜 예의가 아닐까요? 동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분들도 원했던 일일 거예요. 동식 씨가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사랑해요, 영자 씨. 저도 사랑해요, 동식 씨.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손을 꼭 잡고요. 집에 돌아와서 전 거울 앞에 섰어요. 65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고 흰머리가 많고 더 이상 젊지 않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30년 된 그 립스틱. 이제는 거의 다 닳아서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전 아껴서 쓰고 있어요. 립스틱을 바르며 전 정수에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정수야. 마지막 선물로 이 립스틱을 남겨줘서. 이 립스틱 때문에 난 다시 여자가 될 수 있었어. 편히 쉬어. 난 이제 괜찮아. 그리고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박영자, 수고했어. 65년 동안.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립스틱을 바른 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창밖에서 동식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산책 때 보자는 신호였죠. 전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동식 씨와 함께 걸을 공원길이, 함께 마실 따뜻한 차가, 함께 나눌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게 행복이구나. 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손잡고 걷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웃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였어요. 65의 나이에 전 비로소 배웠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늦은 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